수술과 다른 그냥 아예 비수술적인 치료에 대해서도 좀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 건강보험이 되는 주사라서 가격 부담도 별로 적고요. 어제 구독자님이 50대 초반 예. 계단을 내려가실 때 요즘 너무 아프시대요. 수술 말고는 답이 없으시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50대면 한창이신데 다른 병원에서 엑스레이만 보고 연골이 닳았다 뭐 이런 식으로 설명드렸으니까 마치 뭔가 되돌릴 수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돼서 많이 어려우실 것 같고 힘드실 것 같은데, 이게 사실 엑스레이만으로는 저희가 알지 못하는 것들도 많고 좀 더 정확하게 알아봐야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제 엑스레이를 이렇게 두 분을 보여드릴 거예요. 좌측이 A, 오른쪽이 B입니다. 이제 A하고 B 중에서 어떤 분이 더 연골이 많이 닳아 보이시나요? A가 없어 보여요, 연골. 왜 그렇게 생각하시죠? 중간에 맞닿아 있는 느낌이 좀 세서. 이 두 환자분 중에서 더 안 좋아서 수술을 하신 분은 B입니다. 봤을 때 A 부분이 더 관절 간격이 좁아서 연골이 얇아 있다, 뭐 그런 게 맞는 표현이에요. B 같은 경우에는 뼈하고 뼈 사이의 간격이 꽤 넓죠. 그래서 연골도 충분히 있을 거다 생각해가지고 오히려 덜 아프고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좀 비유적으로 설명드리면은 연골이 닳았다 이런 거를 좀 타이어랑 비교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A 같은 분은 타이어가 전반적으로 조금 마모되어 있는 건 맞아요. 타이어가 얇아져 있고, 하지만 그래도 균일하게 마모되어 있고 공기압이라든지 그런 게 충분하다면은 여전히 잘 굴러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B 같은 분은 저희가 나중에 MRI까지 같이 보면서 설명을 해드려야겠지만, 이분은 결국에는 타이어의 중요한 한쪽 부분이 완전히 패여가지고 구멍이 뚫렸다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타이어가 뭐 아무리 전반적으로 다 두께가 균일하게 있어도 그냥 터지는 거잖아요. 작동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B 환자분이 그래서 더 문제가 생기는 경우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똑같이 왼쪽이 A 환자분, 오른쪽이 B 환자분입니다. 이제 A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했다시피 관절염이 균일하게 진행됐어요. 허연색 보이는 부분들이 있죠. 그런 부분이 대부분 염증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렇게 인대 부분도 전반적으로 좀 부어가지고 좀 안 좋은 상태고, 연골판도 안쪽, 바깥쪽 다 조금씩 안 좋아진 상태도, 연골도 많이 얇아져 있고, 하지만 우리가 봤을 때 어디 하나가 큰 문제가 있어서 여기를 꼭 수술해야 되겠다? 그거는 잘 보이진 않습니다. 환자분도 통증이 있고 불편감이 있었지만 아주 심해가지고 수술까지 원하는 정도도 아니었고요. 근데 B 같은 경우는 여기 보시면 연골판이 삼각형의 중앙 부분이 이렇게 잘려져 있는 거 보이시나요? 저기가 바로 그 문제가 되는 부분이었던 겁니다. 이거는 제가 한번 포스트잇으로 좀 보여드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보통 포스트잇으로 이렇게 부착면이 제대로 붙어 있으면은 그 쿠션에서 얘가 아무리 마찰이 일어나도 움직이지가 않죠. 근데 이렇게 찢어져 있는 경우는 이 포스트잇의 가운데 부분이 안 붙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거꾸로 해서 이렇게 하면은 그냥 밀리죠. 이 상태가 되니까 연골판이 안에서 밀리고 찢어지고 더 자극이 되면서 증상이 있는 거고, 실제로도 B 환자분은 거기 연골판 찢어진 데를 위아래를 중심으로 뼈가 허여해졌어요. B 환자분은 실제로 절뚝이면서 들어오셨고 제대로 걷지를 못하셨거든요. 근데 아마도 구독자분께서는 수술과 다른 그냥 아예 비수술적인 치료에 대해서도 좀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 대부분으로 환자분들이 호소하는 거는 무릎의 전반적인 통증, 뻣뻣함, 붓기, 물 차는 거. 그럴 경우에 제가 1차적으로 맨 처음 하는 거는 연골 주사입니다. 연골 주사라고 해서 건강보험이 되는 주사라서 가격 부담도 별로 적고요. 성분명으로 들어가면 히알루론산이라고도 해요. 일종의 기름칠이라고 보시면 돼요. 전반적으로 기름칠을 해줘서 무릎을 좀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주입하면은 몇 달 정도 가기 때문에 건강보험에서도 6개월에 한 번 맞는다라고 권고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것만으로도 무릎이 좀 부드러워져서 많이 효과를 보시는 분들이 제가 느끼기에 한 60-70%? 절반 이상은 이걸로만으로도 충분하신 경우가 있습니다. 뼈에다가 놓는 주사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왜 뼈 주사라고 붙었는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이거는 사실 스테로이드 주사입니다. 관절을 아프다고 할 때 무릎 관절이 아파요 라기보다는 뭐 뼈마디가 아파요 라고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거기에 놓아서 뼈 주사라고 하시는 분들도 좀 있는 것 같고, 그냥 소방수 같은 역할을 합니다. 실제로 통증은 안쪽에서 일어나는 화학작용, 염증, 염이라는 건 사실 화염이에요. 화염의 염이기 때문에 안에 불난 상황이랑 똑같은 거거든요. 그 불을 확 꺼뜨릴 수 있는, 매우 강력하긴 합니다. 염을 억누르는 걸 너무 세게 억눌러서 면역 기능까지 떨어뜨리기도 하거든요. 당연히 필요한 경우에는 한 번씩은 놓지만 반복적으로 놓는 건 추천되지 않는 추세입니다. 환자분들이 요즘에는 줄기세포 다들 많이들 찾으시고 뉴스도 많이 접해보셔가지고 이제 많이들 알려져 있긴 한데, 그래서 예전에는 사실 좀 더 난치성 질환이나 피부 질환, 아니면 심지어 탈모 이런 데서도 써왔던 기술들이 무릎 관절에서 제일 먼저 도입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대표적인 게 PRP 라는 주사랑 SBF라는 주사여서, PRP는 풀어서 설명하면은 혈소판 풍부 혈장 주사. 관절이 왜 잘 안 낫는지 아세요? 관절에는 혈관이 없어요. 뭔가 영양분을 공급해주는 장치가 없는 거예요. 연골에 뭐 기스가 나든지 문제가 생기면은 거의
회복이 불가능한 거고요. 근데 우리 피부 같은 경우는 어때요? 상처 나면은 그 상처 났을 때 피가 흐르잖아요. 그럼 딱지가 앉았다가 그 딱지 밑에서 피부가 재생을 해서 붙어요. 그게 이제 재생 과정인데 우리 피에는 그런 재생을 할 수 있는 포텐시가 있단 말이에요. 그 혈액의 그 포텐시를 무릎에 직접 전달하면 어떨까? 혈소판 풍부 혈장, 그 뽑은 피를 저희가 특수한 장비를 통해서 처리를 하면은 재생인자들만 모아놓은 PRP라는 용액이 만들어집니다. 그럼 그 용액을 다시 무릎에다 집어넣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이제 연골 및 관절의 재생을 도와주기도 하고 실제로도 강력한 항염증 효과도 갖고 있어요. 아까 말한 그 스테로이드 소방수 있죠? 그 역할까지도 해요. 강력한 치료제가 요즘에 등장해서 종종 하고 있는데 환자분들의 만족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SBF는 용어가 조금 어렵긴 해요. 이제 기질 내 혈관 분해 이라고 굉장히 이상한 이름인데 지방세포에서 채취하는 줄기세포 치료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줄기세포라는 거는 어디든지 있어요. 줄기세포들은 다 잠자고 있습니다. 관절, 연골, 뼈를 이루는 세포들을 저희가 중간엽 세포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그 중간엽 줄기세포가 지방이 생각보다 풍부하게 잠자고 있어요. 그 지방이라는 게 단순히 그냥 짐덩어리가 아니라 실제로 유용하게 쓰일 수 있는 일종의 창고 같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방에서 지방 줄기세포 및 아까 말한 여러 가지 좋은 성장의 인자 그런 것들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런 것까지 다 끌어모아서 좋은 것들만 능축해서 그것도 다시 무릎에 집어넣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피에 그런 재생인 효과가 있는 것까지 더불어서 지방 줄기세포의 일종의 줄기세포는 뭔가 재생하는 역할이 이미 많이 알려져 있잖아요. 그런 줄기세포의 재생 능력 그리고 아까 말한 항염증 능력 이런 것들이 PRP보다도 좀 더 높습니다. 하지만 SBF라는 이 지방 줄기세포는 배에서 지방을 채취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 일반적으로 보통 미용적으로 한 복부 지방 흡입 있죠. 실제로 그걸 해야 돼요. 지방 흡입을 해서 모아서 넣어야 되기 때문에 수술에 가까운 시술, 실제로 마취를 하고 진행을 해야 되는 거라서 이거는 예약하고 조금 까다롭게 진행을 돼야 하는 치료고요. 지방 흡입하면은 그램도 좀 빠지나요? 근데 저희가 지방 흡입할 때만큼 많이 뽑진 않아요. 왜냐면 지방 흡입은 기계가 따로 있어요. 정말로 몇 리터를 뽑아요. 청소기 같은 기계로 막 빨아들이면서 하는데 저희도 그런 기계가 있으면 쓰면 될 것 같은데 없고 다 수동이에요. 수동으로 그냥 빨아들이면서 그냥 하는 거라서 살 빠지는 효과까지 기대하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 구독자분도 우리가 타이어 터졌는데 그거 관리 안 하고 그냥 억지로 타다 보면은 그 쇠로 되어 있는 철제 휠 베이스 있죠. 그거까지도 갈리고 일그러지고 망가지고 그럼 걔는 바꿔야 돼요. 바꿀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온다. 이렇게 말기 관절염은 인공관절밖에 방법이 없기 때문에 거기까지 가기 전에 여러 재생 치료들을 비롯해서 적극적으로 관리하셨다면은 앞으로는 인공관절 없이도 자기 무릎을 좀 끝까지 줄 수 있는 시대가 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관절 질환이나 이제 근육 질환, 인대 질환 저희 몸 아프실 때마다 여기저기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들이 또 다음 영상 제작할 때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